안녕하세요. 아톰아빠 송대영입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파이널 컷 프로 X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 기법과 좋은 편집을 위한 영상의 기초 문법까지 같이 배워보고, 여기에 사용될 영상 컨텐츠, 즉 미디어 클립은 앞 영상에서 보신 이름이 아톰인 강아지가 주인공이 되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아톰아빠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3개월이 돼가는 아톰은 몰티즈 종으로 재롱이 많고 아주 활동적인 귀여운 남자아기 강아지입니다. 아톰은 과정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언급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거고요.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애플사의 파이널 컷 프로를 선택하게 된 것은 프로그램별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나 파이널 컷 프로는 아마추어 편집자부터 프로페셔널 편집자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서 영상 편집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X를 활용하기에 앞서 간략히 기본 사용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널 컷 프로 X는 애플 맥킨토시 OS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MS,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기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죠. 요즘은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iOS를 통해서 인터페이스와 많이 친숙해진 분들이 있겠지만, GUI라고 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눈에 보여지는 그래픽 환경들이 윈도우 OS와는 다른 이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OS는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MS의 윈도우즈 OS와 애플의 맥 OS를 간략히 비교해 드리면, 모두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OS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GUI만 약간 다르게 구현되어 있을 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윈도우즈는 기능키를 컨트롤을 사용하고 맥 OS에서는 커맨드 키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알아보실 파이널 컷 프로 현재 최신 버전은 10.4.10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애플 사이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테크 스펙을 보시면은 최신 버전을 쓰기 위한 최소 맥 OS는 10.14.6이고요. 메모리는 4기가 이상, 물론 더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설치했을 때 차지하는 용량은 3.8기가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이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프리 트라이얼 탭을 클릭해 보시면 간단한 등록을 통해서 90일 동안 파이널 컷 프로 X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탭을 통해서 앱스토어가 되겠죠. 스토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파이널 컷 프로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 X의 최신 버전과 맥 OS 버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맥 OS 환경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맥 OS 시에라 버전 10.12.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확인한 최신 버전을 쓰기 위한 OS는 10.14.6 이상이었죠. 그렇다면 조금 낮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제가 사용하는 파이널 컷 프로 버전이 최신 버전의 기능과 크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의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파이널 컷 프로 X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크라고 하는 탭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이널 컷 프로 아이콘을 원 클릭해서 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탕화면에 있는 매cin토시 하드, 메인 하드가 됩니다. 윈도우로 치면 C 드라이브가 되겠죠. 이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 안에 파이널 컷 프로를 더블 클릭해서 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래 도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겠죠. 여기는 즉 실행 프로그램들의 바로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뜨는 탭은 기존에 작업했었던 내역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를 묻는 부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파이널 컷 프로 X를 열게 되면 보여지는 기본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브라우저, 뷰어, 인스펙터, 타임라인, 이펙트 앤 트랜지션,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화 되어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창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당연히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널 컷 프로의 가장 큰 단위를 차지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항목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파일의 뉴로 가면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라이브러리 명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fcp 언더바 1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명칭을 주고, 저장 경로는 외장 하드죠. ext hd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했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fcp1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됐고, 그 하위 메뉴로 보시면 스마트 컬렉션과 지금 날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는 명칭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서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그러면 따닥 하고 클릭을 하셔서 명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명칭을 저는 fcp 언더바 이벤트 언더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 명칭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new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new로 가면은 좀 전에 프로젝트와 이벤트는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됐죠. 아까는 라이브러리만 활성화되어 있었고, 지금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벤트도 만들어졌고 프로젝트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프로젝트 명칭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fcp 언더바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in 이벤트, 현재 만들어진 이벤트가 fcp 이벤트 1이라는 것밖에 없죠. 즉 그 얘기는 여러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다른 이벤트를 지정해서 프로젝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하 세부 프로젝트 항목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OK 하면 보시는 것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 1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단위 라이브러리, 그 안에 이벤트, 또 그 아래에 프로젝트라는 탭이 만들어져서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요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이벤트는 몇 개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멀티 이벤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멀티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벤트를 여러 개 또는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의 이 유기적인 관계는 가장 크고 그 하위, 그 아랫단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편의상의 구분이지 이것이 가장 작고 이것이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디지털 편집의 어떤 큰 강점이면서 좋은 점이 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차후 계속 어,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해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채널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아지 아톰 미디어 클립을 활용한 본격적인 파이널 컷 프로 X의 편집 과정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